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즈 오늘 160일입니다. 네. 오래 했네요. 160회. 김호준의 뉴욕타임스는 말이죠.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늘 바꿔요. 뉴욕타임스 빼놓고는 다 바꾼 것 같아요. 코너가. 심지어 한이TV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겨레 TV로. 예. 왜 이래? 네, 그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열심히 바꾸고 그러는데 네.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시즌도 세 번째 시즌에 됐어요. 바뀐 것도 없는데 맨날 시즌만 바꾸고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바뀐 거라고 하나 있어요. 정보기도 잡혀갔다는 거. 타의에 의한. 김용민의 시사 돼지. 자, 오늘 모신 분은 두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외모만 보면은 결코 모실 수 없는 분들인데, 예, 오늘 모신 이유는, 최근에 그 문화방송 파업 때문입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예, 우리 강지용 사무처장님과 이용마 홍보국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은 프로듀서시고 한 분은 기자시고, 예.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이 MBC가 이제 마이너 방송이 되고, 뉴욕타임즈가 메이저가 됩니다. 호소할 데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MBC가 마이너 방송이 되었는가.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예,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MB 정권 아래서 쫄지 않는 협찬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여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솔직히 지칠 대로 지쳤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살만하겠다는 심경이 적잖이 퍼져 있다. MB만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좋겠다느니 야당이 정권을 탈환해서 조금 기펴고 살기만 해도 어디에 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바람으로는 또 한 번 낭패하기 십상이다. 네, 이는 아주 지성인의 냄새가 잔뜩 묻어있는 이 책은 바로 백낙천 교수가 쓴 2013년 체제 만들기 이 책입니다. 앞에 그 멘트는 지성인의 뭔가 잔뜩 묻어있지 않은데? 아, 진짜 이거 다 편집될 말을 자꾸 이렇게 해. 예, 가격은 1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 자, 백낙천 교수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분한테서 받은 아주 엄청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살 빼라? 아니. 그런 유치한.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 나라의 그 진보가 사는 길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백낙천 교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명박이 집권하면 돼. 그 얘기를 2005년에 하셨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대로 예. 이명박이 집권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진보가 살았어? 예? 죽진 않았지 최소한. 예. 그러니까 그 백낙천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2013년 체제 만들기. 현재 정치권에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이 책. 이건 쿨하다. 뭐야 이런 말이 어딨어. 예. 정치인들의 필독서인데 일반인들도 꼭 읽어야 할 책이라면서 창비해서 이런 보도자료문을 보내봤습니다.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는 것은 창비가 요구한 멘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창비가 참 고마워요. 그래서 라디오 광고를 하거든요. MBC 라디오 그 여성시대에서 제가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문학교 가서 읽기? 문학 공부에는 꼼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이제 멘트를 해가지고. 라디오 광고. 라디오 광고 했어, 지난번에. 국어교 가서 읽기. 문학교 가서 읽기. 근데 이 회당 60만원. 예, 싼 맛에. 예. 했습니다. 왜? 한 번 녹음에 60만 원이야? 현대자동차에서 아니 한 번 녹음에 60만 원이지. 현대자동차에서 나한테 광고 나갈 때마다 60만 원이야? CM 의뢰를 한 번 한 적 있었어 몇 년 전에. 뭘로? 목소리? 그럼 라디오 CM 회당이 아니라 그 한 번 녹음하는데 600만 원. 왜 안 했어? 예? 한다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 지금이라도 연락 주세요. 정몽구 회장님 사랑해요. 네. 몽구야. 좀 써봐야. 예. 자, 오늘도 높은 삼성도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삼성으로 오셔야
제값에 이렇게 드리는 건데 우리는 한 800만 원 정도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다. 아이고 우리 형님도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나. 자, 오늘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로 다른 사연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첫 해부터 현재까지 미뤄뒀다가 보는 게 아니라 게재된 바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전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라고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갓 입학할 때였는데 어느덧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네, 저쪽으로 했구나 우리가. 예, 저희도 여느 부모처럼 자식이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적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어릴 적부터 좋은 책도 많이 사주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 신경 써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매주 뉴욕타임스, 낙검수를 학수고대하면서 듣고 보며 낄낄거리는 일화를 빼놓지 않았죠. 교육이 굉장히 나쁜 그렇습니다. 이 욕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런데 어느 날 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니? 그러자 제 아이와는 김어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그렇습니다. 역시 교육은 부모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위인전 읽어주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문학작품 사줘봤자다. 결국에는 부모가 듣고 즐기는 것을 아이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순신, 김구는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도 김어준은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같이 가겠느냐? 그러자 아이가 무척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입학 앞둔 방학에 이렇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방청 신청을 해봅니다. 예. 자,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제분도 오셨어요? 예, 여기 옆에 있습니다. 어이구, 잘생겼다. 예, 누구 닮았나? 안 닮았어. 어떻게? 자, 아버님은 이 김어준을 존경하는 아드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다 했잖아. 다. 예, 직접 만나보고 좀 실망 좀 하라고. 그래, 아드님, 김어준은 어떤 점이 존경스럽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나가라.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네. 왜 거짓말을 해? 부모님들이 자식을 판 거야, 여기. 여기 참석하시려고 자식을 판 게 아닌가. 예. 저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예. 여기 자식을 판 경우는 처음이네요. 아주 지능적이십니다.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겨레 21이 이제 3월에 인터뷰 특강을 진행하는데, 전체 다 수강할 수 있는, 두 분이,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꽃미남이야. 나중에 배우 되라. 배우 돼. 부모님 안 닮아서 다행히도 두 분을. 나 이거 얘기 안 하나? 이거? 우리 요거 아토피 안심 마크. 이거 호신용입니다. 샤워를 하다 갑자기 이상한 놈이 들어온다. 야, 이 하면서 딱 때리면은 그냥 한 방에 치사가 100%. 특히 아토피가 있는 나쁜 놈들을 저걸로 때리면 그러니까 여기 아토피 안심 마크가 땅의 뜻이 아니야. 아토피가 있는 성추행범이 왔을 때 직방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시죠? 김어준 씨도 아웃된 거. 아니 그거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웃되시는 날 예. 저희 노조 사무실 앞에 흡연실에서 잠깐 뵀었어요. 아, 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라디오에서 잘렸죠. 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자기들이나 잘 지켜요. 아이고. 아니 근데 MBC는 유난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 보면. 왜냐면은 유난히 공정 보도했으니까. 그렇지는 않아. 아니, 적어도 촛불 국면에서는 MBC가 정말 믿을만 했어요. 그래 저는 MBC가 제가 방송국 딴 데서도 뭐 라디오 하고 그래봤는데 다른 방송 그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요. PD들이 다른 것과 딱히 MBC PD들이 더 머리가 좋다거나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꼈는데 근데 이 곤조가 있어. 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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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미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니 우리가 방송사고 저널리스트고 뭐 기자고 PD인데 우리가 그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체인데 왜 우리를 자꾸 이런 곤조가 있어요. 근데 그 곤조는 단순히 권력에 대한 곤조뿐만 아니라 자기 상사나 조직이나 또는 다른 MBC 바깥에 세상을 상대하는 데도 곤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MBC가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요. PD들이 다른 방송국의 PD하고 다른 점은 머리는 딱 뛰어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SBS PD들도 쟤네는 많은 사람과 일해보진 않았지만 있긴 한데 자세가 좀 달라요. 자세가. 거기는 약간 직장인의 마인드가 많이 느껴지고 의사결정권이 그 PD에게 없다는 게 항상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반면에 MBC PD들은 이건 내가 결정하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죠. 가지고 있었었다. 예. 지하철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있었던 MBC 내에 재밌는 사건들 좀 대표적인 사건들 뭐가 있나요? 외부인들은 잘 모르고 내부에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사건들 없어요? 글쎄요. 알고 보니까 없어 하나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PD 수첩 PD들을 사방팔방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출이랍니까? 네. 그거부터 얘기해 보시죠. PD 수첩 하셨으니까. 사무처장님 시사교양. 그게 저희가 이 MBC 상황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약간 김재철 치아가 1년 차가 있고 이제 2년 차가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그 엄기영 사장 몰아내고 왔잖아요. 이제 그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으로 자리를 옮긴 엄기영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 처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까? 많은 구성원들이 좀 좌절을 했죠. 그 양반이 이제 쫓겨나면서 당시 이제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던 이제 조합 집행부하고 조합원들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나가죠. MBC 화이팅. 그때도 MBC 화이팅이 아니라 MBC 화이팅 이러고 나갔어. 네. 목소리에 또 힘을 잔뜩 줘가지고. 봤어? 네? 어? 봤지 동영상 봤지. 네, 동영상. 아니 그 양반이 우리 이제 아버지 교회 집사였어. 집사였고 얼마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이 목사님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그게 이제 2010년 3월에 이제 엄기영 사장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왔죠. 본인은 이제 낙하산이 아니다. 이제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조합이 39일 파업으로 맞섰고 저희 노동자 공식 입장으로는 패배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주장하지만 많은 구성원들에게는 사실 좀 상처를 주고 어떤 근거로 패배한 싸움이 아니라고? 39일이나 버텼으니까? 아니 너무 아픈 얘기네. 아니 찌르고 후려 이 인간은. 나 참이요. 오늘 집회에서도 이제 몇몇 조합원들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사실 계속 갔을 경우에는 우리 조직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때 또 김재철 사장이 지금하고 똑같이 완전히 이제 아웃사이드로만 돌고 대응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MB 정권 3년차 아직 기운이 굉장히 융성해 있는 상황인데 이 MBC의 조직 문화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이게 아마 정권이 MBC를 노리는 목적이 아니겠냐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끝까지 그래서 39일 만에 접게 되는. 39일 만에 접었었고 접는 과정에서 순탄치는 않았던 게 계속 투쟁을 외치는 이제 젊은 조합원들 3일간의 총회가 있었죠. 일종의 아마 파리 꼬민이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전 조합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집행부들이 조합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탄하고 그러면은 집행부 총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계속 싸우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3일간 계속 그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다 모여갖고 다들 개인 발언하고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었기는 해요. 일종의 약간 직접 민주주의 표출이라고 할까. 뭐 사정은 하여튼 그렇다 치는데 2010년은 그래서 사실은 PD 수첩만 놓고 봤을 때는 김재철 사장도 함부로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때 뭐 4대강 방송 관련해 갖고 저희 최승호 PD가 만드신 게 일주일간 딜레이 돼 갖고 방송이 나간 적은 있었지만은 방송을 못하게는 못했죠. 뭐 검사와 스폰서 같은 경우는 사장이 직접 뭐 경력금 500만 원을 하소하면서 뭐 PD 수첩이 보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나마 PD 수첩이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진짜 그런 멘트를 했었어요? 아, 당연히요.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거는 뭐 이런 경우에 전화 올 때 뭐 그때 내가 좀 뭐 큰 소리를 좀 친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허풍을 치긴 했었는데 속으로는 칼을 벼르고 있었죠.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작년 이제 3월에 물론 이제 보수적인 인사셨지만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MBCN과 어떤 조직 문화 기풍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가 이제 후배에게 넘지 못하는 그런 금도라는 게 있었고 프로그램 제작의 PD로서 아무리 국장이고 부장이라도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는 기본적인 양식이 있었는데 그런 양식을 갖추지 못한 분을 이제 시사기획국장과 뭐 김호준 씨도 직접 피해를 보셨지만은 라디오 본부장에 임명을 하죠. 아, 그분 제가 몇 번 부딪혀봤는데 뭐랄까요. 일상 중에 만나기 쉽지 않은 분이에요. 이우용 본부장. 라디오 본부장. 굉장히 독특하신 굉장히 정신세계가 평생 가야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아니 정신세계를. 그래서 MBC 라디오에서 작가신 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이우용 본부장은 너무나 잘 아시더라고.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 주류에는 평생 끼지 못하는 그런 그 위치인데 뭐 역량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했냐면은 나이 먹고도 편집실에 있는 그 작가한테 가가지고 야 담배 있냐? 이거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어때? 그게 근데 얘한테 뭐 그런 캐릭터인데 좀 적당한 일화야. 됐다고 잘못된 일화야. 본부장이 됐다고 해서 자기 놀랐대. 예. 뭐 거기까지. 아무 그말 비난할 의도는 없어요. 뭐 그런 분이 비난했구만. 이거 어떻게 비난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비난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사례가 옳지 않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39일 파업의 여파로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는 크게 침탈을 받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침탈. 예. 빨리 꾸면. 근데 이제 김재철 사장은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연임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임기가 보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 침탈이? 도살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시작을 한 거죠. 아, 이제 눈치 안 본다. 그 글을 말로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그런데 그럼 우리 재철이 형님은 이번에 출마 안 해요? 총선에? 원래 1월 12일이었죠. 네. 그게 이제 아, 예, 2월 12일. 출마가 가능한 이제 예. 이게 방송사 사장도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2010년 비례대표는 아직 남아 개정돼 있어요. 갖고 가능성이. 아 그렇죠. 비례대표는 그 저기 약간 제한 규정이 선동사기 없어요. 직전에 이제 그만두면 네, 되는 제한되게 건데. 제한 예. 규정이 없어요. 근데 뭐 박근혜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뽑아줄 리는 만무한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더 세게 버티는 것 같아요. 아, 나가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궁금한 게 우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MBC가 뭐 무슨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이제 그 사례로 그 PD 수첩의 PD들이 말도 안 되는 보직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게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맨 처음 시작은 사실은 보도 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아까 39일 파업 이후에 김재철 사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 그 전에 물론 김재철 사장 오기 전에 신경민 전 앵커가 경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김재철 사장 이전이고 이전에도 그러니까 신경민 앵커 자르는 거 하나만 해도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쉽게 못 자르고 그러다가 김재철 사장 들어온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보도 부문에 대한 물갈이가 시작돼서 조금이라도 이제 말 안 듣는 기자들, 자기 주장이 강한 기자들 이런 기자들은 이제 보도 부문 밖으로 내쫓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등장한 게 소위 수시 인사. 그러니까 수시 인사라는 건 우리가 보통 3월하고 9월 그때 보통 2번 정도 정기적인 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온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인사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전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인사 내서 다른 쪽으로 내쫓는 거예요. 심지어 부장들조차도 자기가 내일 인사 방이 붙는데 몰라요. 방 붙고 나서야 아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수시로 인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들을 먼저 내쫓으면서 보도 부문을 장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이제 엉터리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에 걸쳐서 그게 보도 부문 장악이 끝난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PD 수첩 장악을 시작을 합니다. 라디오 본부와 PD 수첩. 그래서 이제 PD 수첩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뭐 검사와 스폰서 이런 그 대형물을 만들었던 최승호 PD를 비롯해서 PD 수첩에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PD가. 네. 근데 그 중에 6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확 드러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프로로 다 방출을 하고 그리고 PD 수첩이 하기 싫어하는 PD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랑 네. 성향이 안 맞다.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거기에다 인사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PD 수첩이 어떤 골고루 그, 해야지, 골고루. 예, 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예, 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PD들은 어디로 갔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아침 방송, 오늘 아침 뭐 이런 거. 생방송 그러니까 오늘 아침 뭐 이런 직접 데라든지. 제작을 못하게 이제 외주에서 들어와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관리. 관리. 제가 듣기로는 저런 데도 보냈다면서 부동산 관리하는데. 그게 그게- 이제 그 남북 경협 관련해 갖고 이제 취재를 하려던 이제 PD가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저희가 용인 드라미아라고 세트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드라마 세트 네,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용인으로 보내고 뭐 이제 드라마 세트 관리하라고. 건강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건강. 예전에 이제 황우석 제작했던 이제 한학수 PD도 이제 그거 관련해 갖고 이빠른 얘기 좀 했다고 제가 경인지서라고 수원에 있는 그쪽 사무실로 보내고 거기 가서는 제작이 없는 데죠, 거기는. 거기도 사실상 제작이 완전 없죠. 비제작 부서. 쉬라고 그러는 거죠, 다. 용이 얼마나 공기 좋아요? 네? 일 열심히 한 당신 좀 쉬어라. 뭐. 그렇죠. 용인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PD수첩을 날려버렸다. 예. 보도본부 날리고 PD수첩 날리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이제, 예를 들면 김미아 씨 같은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처음에 김미아 씨 날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테이너법 사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우용 본부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우용 본부장이 사실 참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김미아 씨 날리면서 김어준 씨를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호영 본부장은 김어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MC를 시킨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로. 왜냐면 처음에 제일 처음에 갑자기 상담 프로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이 PD를 통해서 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윤도현 2시의 데이트에 수요일 날 가가지고 나는 가수다. 네. 정확한 그 코너명은 국제 연애와 국제정치. 연애와 네. 국내 정치는 못하니까 연애와 국제 그래도 정치. 제목이 정해진 것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거기서도 연애 상담을 해달라고 제안이 왔어요. 연애 상담이. 근데 연애 상담 재밌긴 한데 시국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대낮에 가서 연애 상담을 할 수 있느냐. 국제 정치도 이야기하자. 그래서 연애 상담 59분, 국제 정치 1분. 이런 연애와 국제정치 코너가 탄생한 거예요. 그거 한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안이 왔어요. 상담을 하겠느냐. 굉장히 의아했죠. 그 김미아 씨를 날렸는데 왜 나한테 왔지? 물론 뭐 30분짜리밖에 안 되긴 했지만 구속 시간에.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로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김미아 씨를 날리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타기 용도로 나를 여기다 꽂는 거구나. 설사 그 본부장이 몰랐다 한들 그 주변 사람도 다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본부장이 주변 사람들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뭐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정치적으로 물타기 용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잘리겠구나. 딱 한텀하고. 그래서 그 방송을 시작하는 첫 미팅 때 저희 PD한테 우리는 6개월 후에 없어진다. 6개월 후에 없어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미리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도현 씨한테도 이 프로그램은 나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다. 혹은 나 혼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저를 그 전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처음에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저희 이제 조합 집행부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모른다. 몰라서 이 사람을 쓴 거다.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몰랐다. 몰라서 쓴 거다. 어.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난센스였어. 어떻게 김미화 대신에 김어준 독하면 더 독했는데. 어? 아니 근데 모르는데 상담에 갑자기 뜬금없이 꽂아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알긴 아는데 이런 구속태기 시간에 집어넣어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상담이나 시키고 있으면 어쨌든 그 김미화가 정치적인 의도로 잘랐다는 것에 대한 방어는 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그다지 자본 생길 일은 없을 것이다. 노태우를 자르고 그 자리에 전두환을 앉힌 적이지. 아니, 그 내가 비유 보기엔- 어때? 내가 성공이야, 보기엔 실패야? 아니야, 장세동으로 해줘. 장세동. 김어준 씨 물러나게 한 거 말고도 소셜 테이너법이라고 저희 사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때. 그렇게 봐야 되죠. 소셜 테이너법이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고정 출연자 출연 제한을 거는 거예요. MBC는 출연할 수 없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제 그게 이호영 본부장이 발의한 거는 맞아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말이 된다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네. 얼기설기 막 엮어갖고 지금 많이 또 변화된 모습이지만은 그 근간은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 피해는 김효진 씨가 봤지. 그 바로 다음에 가장 큰 피해자는 저 김은국 씨, 김은국 씨. 맞다. 김은국 씨 졸지에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삭발까지 하시고 정치적 의사 표명을 딴 데 가서 한 것을 찾다 보니 사례로 하나 등장한 거 아니야. 그래서 노조의 주장은 김웅국을 자르라가 아니라 그랬던 김웅국도 있으니 김미화도 자르면 안 김미화도 된다. 자르면 안 된다는 논리였잖아요. 네, 네. 근데 노조가 이걸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요. 했어요? 아니, 당연히요. 김웅국 잘안 씨권에 들리네. 대해서는 저희도 참 김은국 씨도 그래서 저희들한테 잘린 이후에도 응. 회사 앞에 와서 삭발하고 그리고 1인 시위했잖아요. MBC 노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어요. 전혀 비난을 안 했어요. MBC 노조가 나를 자르라고 한 게 아니다. 니네가 괜히 재벌절에서 자른 거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이우영 본부장 어떤 사람이냐고 그를 따졌어요. 저희도 표현의 자유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자기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방송인이면 어떤 정치적 주장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늘 동그랗게 뜨고.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적 주장도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중립이냐. 모든 정치적 주장이 각각 가능하게 하는 게 진짜 중립이지. 당신이야말로 정치적이다. 어떤 정치적 주장도 못하게 하는 거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논지가 빵 떠가지고 묵과할 수 없다고 넘어왔어. 하여튼 이게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마이너스. 그분이 그 전에 그 라디오 PD로서 그 연출을 할 때 항상 그 프로그램이 망가졌대요. 만지는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네. 그 형님이 그래서 현명이냐? 이거 하신다는 거지. 실패? 그거 실패. 그 나도 많이 해. 현명이냐 이거 많이 해? 근데 윤도현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미화 씨는 제법 많이 알려졌는데 윤도현 씨는 그냥 서툴었던 거예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그 손보고 싶어 했던 MC 리스트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분이었고 또 한 분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라디오의 정말 상징적인 MC인데 그 양반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아침에 나오시는 아침에 나오시는 아침엔 밤에 나오는 배철수. 그거는 사감이죠. 사실은. 배철수 씨. 네. 배철수 씨 얘기도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래 재수 씨 너무 좌파야. 글쎄, 그분이 자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MBC 라디오 PD. PD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프로그램 폐지가 확정된 후, 응. 우리는 프로그램 폐지가 확정될 것을 예상하고 3주 전에 녹음 다 끝내놨어, 사실은. 그때. 야, 다음 개편에
우리 없어져 빨리 녹음하자 그래서 다 녹음해놨는데 그때 그 PD였어요. 마지막 3주 동안. 그러니까 3주 전에 이제 뭐 개편이 되는데 뭐 없어지니 막 이렇게 막 3, 4주 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PD한테 우리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없어진 결정된 다음에 여기 나오기 귀찮으니까 미리 다 녹음해놓자. 다 녹음해놨어요. 다 녹음했는데 그런데 그 개편 들어가는 시점쯤에 PD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철수 씨의 아내 되는 분, 그 PD 분이 마지막 녹음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성향은 내가 알아. 그분은 좌파적이야. 딱 좌파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배철수 씨도 근데 자른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까지는 한참 돌았죠. 감행하지 네.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손석희 저쪽에서 손석희를 자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쪽에서 사실은 손석희 아마 자르는 김미아 씨보다도 더 손을 보고 싶었던 거는 손석희 교수님이셨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건드리기에는 너무 크니까. 네.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하는 거지. 손석희급이 못돼. 형은. 나는 잘려도 별 티가 안 나. 우리 아까 배철수 씨 얘기 나오는데 배철수 씨 동생이 있습니다. 배철호 씨라고. 이분이 SBS 라디오 국장이 되고 그 무렵이 또 거의 절묘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때였거든요. 네. 넘버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취임사 하실 때 튀었던 침이 마르기도 전에 잘렸어요. 제 양반이. 아니 그게 내가 자른다는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음 날에 들었어요. 다음 날. 너는 다음 개편에 잘린다. 그것이 이제 실현이 3월인가 됐을 뿐 다음 개편 시기까지 잘린다는 얘기 그때 들었지. 신속하더라고요. 아, 좋아, 나는 그런 게. 그런 단호한, 신속한 판단. SBS의 훌륭한 점은 그런 거야. 바람보다 먼저 늦는다는 말이야. 일기예보가 나와도 벌써, 일기예보에서 내일 비가 옵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우산을 떼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갔다 먼저 누워.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그치기 전에도 슬슬 일어나요. 아주 눈치가 뛰어나. 그리고 그렇게 한 덕분에 사실은 거의 비싼 자리에서 계속 그러고 왔었기 때문에 KBS하고 MBC가 하도 절로 가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공중파 중에 가장 중립적인 공정한 방송의 뉴스 보도의 타이틀을 가져갔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들 이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더니 이런 신기한 현상이. 저희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죠. 네. PD 수첩 말고 또 없어요? 사례가? 대부분 보직에 관한 얘기잖아요. 진행자나. 그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네. 일단은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효과가 예를 들어 이제 보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쫙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나타난 게 예를 들어 그 4.27 재보궐선거 이런 때 뭐 편파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KBS 도청욱 보도도 안 해버리고 또 뭐 FTA 보도 엉터리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나올 때 청와대 보도자료 베껴서 보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1년에 쫙 나타나거든요. 후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사회부 기자인데 처음에는 조금 고발 기사로서 약했대요, 함량이. 그걸 가져갔더니 당시 부장이 이거 기사 내자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함량이 약간 미달돼서 조금만 더 취재해서 냅시다라고 하는데 부장이 내면 된다고 해서 그걸 보도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그 다음에는 진짜 얘기되는 비판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 기사 안 된다. 이거 보강해와라. 더 보강해와라.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어떤 업체 비슷한 데로 이제 고발하는 기사였거든요. 업체 사장한테 딱 갔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니네 회사의 모 부장에게 전화했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서 이 후배가 그 자리에서 뭐 받아주려다가 참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기사가 빠지기 시작하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그때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고발 기사를 가지고 갔는데 계속 퇴짜를 넣더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도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고발 기사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슨 정권 고발 아닌데도. 정권 고발 아닌데도. 현장 체험 그 기사를 가져와라.
현장처럼. 네, 저희들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추운 바다, 아니,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서 뭐 하기도 하고, 뭐 해병대 훈련 따라서 가기도 하고, 어디 저 광산 채굴 현장도 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현장 체험 기사 가져와라. 뭐 후배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하기 싫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아예 아이템을 제출을 안 했대요. 이거 리포트 합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가 나서 스포츠 취재부 이런 데로 쫓겨나고. 네. 이 보도국 그 간부가 업체 고발을 막은 것은 중소기업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애정이 이게 과한 거죠. 네.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럼 체험은 왜 강화시키라고 그랬대요? 체험은 이제 그게 이제 작년 오락화하려고 그랬나 뉴스를? 거의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성화 이제 시킨다고 저희가 해서. 생활 정보지 뭐 그러니까 뉴스 데스크가 생활 정보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뉴스 시간은 때워야 되고 그리고 좀 사람들 시청률을 끌을 수 있는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걸 해보자. 사람들에게 재미가 있으려면 기자들이 가서 뭔가 이렇게 망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대기 기자가 KBS 박대기 기자가 그 원조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자꾸 찾는 거죠. 보도 기능은 주기대 시청률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메꾸려고 했던. 실제 MBC 그 뉴스 9시 뉴스의 시청률은 어때요? 어떻게 됐어요? 9시 뉴스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뉴스데스크가 보통 13에서 한 15% 정도 나왔어요. KBS가 한 17, 8% 그리고 SBS가 저희들 한 절반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뉴스가 지금 파업 들어가기 전에요. 그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13에서 15% 나오던 게 뚝 떨어진 거죠. 10% 나오고 SBS가 한 12, 3%가 지금 나와요. 많이 올라왔네요. 예. SBS가. KBS는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작 시청률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거 50 시절에 KBS하고 MBC 양사밖에 없었잖아요. 그 두 회사가 모두 땡전 뉴스를 그 당시에도 했는데 KBS는 아무래도 국가에 훨씬 영향력이 강하고 그 당시에만 해도 MBC는 상업방송이다, 민영방송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땡전 뉴스를 하더라도 MBC 뉴스 시청률이 KBS의 2배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영이니까 좀 낫겠지 이제 이런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지금 SBS가 이제 그런 특수를 누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본인들은 잘했다는 건가요? 아니 근데 또 이런 파업 얘기 나오면 꼭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MBC 내부의 PD 혹은 기자 일부가 충분히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하기보다는 사실은 줄서기에 바빴던 사람들도 있다. 많이. 그 사람들이 이 파업에 묻어서 자기가 그 과거를 세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 소수지만 모르지 소수인지 아닌지는.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무근이에요? 아니요, 저도 그 글을 한번 봤는데 네. 김재철 사장이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MBC의 중간간부로 계시는 선배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사주가 없는 회사니까 어차피 역량이 되는 분들이 자동으로 진급하고 조직 문화 자체가 이제 탄탄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39일 파업 2010년에 할 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재철 나가라라고 이제 기명 성명을 다 냈거든요. 이게 김재철한테 굉장히 뼈 아팠었나 봐요. 그래갖고 작년 3월 이후로 저희가 보직 간부들이 한 160명 정도가 됐는데 160명의 보직 간부를 이제 나름 발굴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우영 라디오 본부장이나 윤길용 시사학연구장처럼 어떤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보직을 맡기 좀 힘드신 분들을 여기저기서 막 찾아내요. 그래갖고 이제 쫙 포지를 시키고 엄청난 수혜를 베풀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업무 추진비를 뭐 더블로 올려준다든가. 그분들이 작년에 해외 연수만 3번을 갔다 왔어요.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뭐 보직 간부들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 타기를 내갖고. 그러니까 5대학 6대조를 놓고 따먹기 연수를 어디로 갈 거냐를 사다리 타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쿠바가 걸리면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왜냐면은 부장 이상은 또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구성원들이 정말 허탈했었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사장인데? MBC에 입사할 수 있는 간부 복지가 아주 좋고. 입사는 되실 것 같은데 네. 간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비용을 이제 그렇게 자기 사람을 만들고 회유하는 데 썼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끈을 잡고 기회주적이고 출세 지향적이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김재철 사장 주변에 포진해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 체제가 가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그러려면 정권도 교체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원하겠죠. 총선도 지금 현 여당이 이겨야 되고, 그걸 원하겠네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어쨌든 뉴스도 장악하고 있으니 뉴스도 변할 리가 없겠네요. 아니 당장 보니까 그 박희태 의장이 한나라당 그 당대표로 있을 때 그때 돈봉투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되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돈봉투를 돌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옛 한나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야. 옛 한나라당이 뭐예요? 새누리당 아니야. 새누리당으로 그 이미지가 계속 이런 그 사태의 어떤 여파가 이어지지 않게 차단하려고 보도할 때 옛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원래 그게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항상 문제 생기면 또 전으로 바꿔요. 현이 아니라 다 보직을 바꾸거나 그만두게 해가지고 당도 그렇게 하는 거지. 옛 한나라당이 그런 게 있어. 옛 한나라당이 완전히 문을 닫고 해충 모여를 했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무슨 옛 그렇지. 한나라당이야. 글쎄 말이야. 요즘도 한나라.ol.kr 들어가면은 한나라당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나와요. 예. 아니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중에 바뀐 사람 하나도 없어. 그치. 아무것도 없고 당 규정도 바뀐 게 없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름만 바뀌었는데 무슨 옛 한나라당. 그리고 옛 한나라당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나라당이었으면 몰라도. 옛 한이TV로 여러분들은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맞아. 오늘 KBS도 파업한다고 결정했죠. 아니요. 찬반 지금 투표에 이제 찬반 돌입을 투표를 돌입했나? 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내일부터 찬반 투표. 투표 결과는 아마 일주일 다음 동안. 주쯤에 나올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이번에 파업은 어디까지가 목표예요? 저희요. 네, 목표가 있을 겁니다. 파업 목표 있죠, 당연히. 아까 저희 오후 집회에 정혜신 박사님 오셨었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 조합원들한테 따끔한 충고도 하시고 투쟁 의지가 무척 위로의 말씀도 사그러들 하셨는데 것 같은데? 마음이 담담해지고. 아니요, 말미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디안 기후제 얘기를 하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시라. 이길 때까지 싸우시라. 그래야지. 그 기후제라고 하는 게 결국 비가 오면은 기후제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철 나갈 때까지 임기 만료될 때까지 싸우면 결국 이기는 거다. 큰 도움은 안 되네요. 아니, 저희들이 집행부회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김재철 사장 나갈 때까지 일단 하는 거다. 그런데, 예, 나갈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한번 4.11 종선까지 해보고, 그때까지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쿨하게 접고 올라가자. 실컷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올라가야지 별 수 있냐. 이런 얘기 했더니, 집행부들이 그래요. 그전에는 파업들 하자고 할 때, 조합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쿨하게 올라가지 뭐 나중에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구나. 예, 바뀌었어요. 예. 조합원들이 이제 끝을 보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 CBS가 예전에 265일 파업을 해갖고 사장을 몰아냈었어요. 365일에서 딱 100일을 뺀 265일 동안. 참 말이 쉬운 얘기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는데 265일이면 거의 1년 거의 10개월 정도. 그럼 대선까지지. 예. 거의. 저희가 1992년에 그 59일. 유명한 저희 그 손석희 네. 교수님 그 푸른 수의 사진 그때 이제 52일인가 그때 했었죠. 근데 우리 재철이 형도 파업에 일정 부분 동참했다는 얘기. 아, 예, 전단지를 잘 뿌려갖고 모범 조합원으로 이제 김재철입니다, MBC. 지금 파업에 참여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제 전체- 전체 구성원이 1,600명인데요. 네. 요거는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전에 그 1988년 그 88 올림픽 때문에 88년 이전에 뽑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KBS하고 MBC의 그 고질적인 인구 통계학 전문인데 그래갖고 저희가 원래 부장대우 이하만 조합원이기 때문에 600명이 빠져요. 조합원이 1000명이거든요. 그 지난번에 이제 파업 찬반 투표해갖고 이제 70%죠. 69.4%니까 70%의 찬성률이 나왔던 거고 조합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어저께 집계된 게 655명. 거의 저희가 예외 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성한 사람들 대부분 나온 거네요. 찬성한 사람이 533명이었어요. 그리고 파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560명 정도 파업에 참여했는데 지금 꾸준히 늘어나서 계속 오르고 거의 있죠. 100명 가까이 지금 증가했죠. 오늘 아마 또 보도국 부장들도 던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아마 더 남은 늘어날 인력이 수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방송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땜빵 그게 식으로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거죠, 지금. 작년에 이제 또 파업 시동을 한번 세게 걸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단체 협약으로 이제 계속 걸었었는데, 그 대비한다고 작년 1년 동안에 그 제가 필러라 그러는데, 이 때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요번에 이제 우결 뭐 중국 버전이 뭐 나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필러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는 건데 이게 파업이 장기화되가 되면은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비축분이 몇 개월 분입니까? 뭐 말로는 뭐 6개월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허세일 수도 아마 있고 좀 두고 많을, 봐야죠.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작년 저희가 파업할 때도 김재철 사장이 그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한번 가봅시다 뭐 이런 버티기 전략이었거든요. 낙엽이 지금 봄에 근데 그런 저희가 얘기를 지금 했었거든요. 지금 한 3년 연속 지금 파업 찬반 투표를 했어요. 예. 재작년 4월에 했죠. 작년 8월에 찬반 투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올 1월에 파업 찬반 투표를 했죠. 계속 파업 찬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회사도 많이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금방 안 끝나겠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차피 편성, 제작종 얘기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뉴스 지금 대폭 줄었잖아요. 예. 표가 많이 나죠, 처음에는 여기는. 그 김재철 사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장기전에 대비해서 이 피로, 장기전. 예, 과도하게 피로가 쌓이면 안 되니까 예. 그냥 짧게 15분만 해라. 그래서 9시 뉴스 15분밖에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너무 티가 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조금 더 늘려라. 그래서 요즘 한 25분 정도 나가요. 야. 근데 또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장기화되면 예를 들어서 기자들의 속성은 예를 들어서 4.1 총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국회 출입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따라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 총선에. 보도할 수가 없으면 기자의 권력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가까이 지냈거나 혹은 가까이 지내야 유지되는 기자로서의 감도 있는 거고 줄도 있는 건데 이거 전체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2010년 그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했던 파업 때도 뭐 그런 흐름 때문에 파업이 중도에 이제 그러니까 그친 거 우리가 아니냐 MBC가 이런 의혹.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파업을 접었던 건 예. 지방선거가 있어서 접은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보도를 잘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39일을 하는데 네.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네. 그 당시도 이 사람 상습적인 전략이 외도하는 거예요. 회사에 안 나타나고 그래 니들은 파업 니들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하면서 회사에 안 나타나고 계속 도니까 배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진 거예요. 처음에 파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오면 회사가 망가질 것 같다. 그래서 파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하기도 전에 배째라고 버티니까 회사가 망가질 것 같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올라가서 일상투쟁 열심히 하고 그런 걸로 압박을 해보자. 예. 라고 해서 파업을 접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이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천안함 사태가 있었잖아요. 천안함 사태가 나다 보니까 MBC 파업이라고 하는 게 국민적으로 이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외면을 받았는데 외면을 받다 보니까 이 파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접었던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다른 게 2년을 거치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김재철 체제에서 완전히 이제 망가졌다. 역시 우리 우려대로 망가졌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총선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봐야 어차피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송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대로 뉴스 데스크 만들잖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보도를 하자. 지금 그런 의지들이 강해요, 훨씬.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 같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예. 저희도 파업 채널 M이라고 플랫폼 구축하고
시동을 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회사에서 파업 채널 M은 어떤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시 뭐 모바일 뭐 아니면 그 팟캐스트 유튜브라든지 유튜브를 팟캐스트 주로 예. 뉴스, 유튜브를 그다음 주로 저희가 또 하고요. 파워업 PD 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작 중이고요. 네. 라디오도 이제 저희가 그거는 낙검수를 능가하는 그럴 리는 없고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은 아니, 잠깐만. 그걸 그러면 파업하는 동안에 PD와 기자들이 만들어서 예. MBC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플랫폼 유통시킨다. 네. 오픈시켜서. 네. 그게 2년 전이랑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달라졌고 그래서 4.11 총선 보도를 어쩌면 MBC가 아니라 MBC 플러스요?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대로 파워 뉴스데스크. 채널 M. 제대로 뉴스데스크 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네, 그렇게 네, 할 겁니다. 네. 네. 총선 방송 포기할 거예요. 뭐 선거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전혀 관여 안 하고 미련 없이 이런 식으로 총선 방송 하지 않는다. 재밌다. 예전에 오, 신나. CBS가 파업할 때 네. 거기서도 그 라디오 뉴스식으로 해가지고 파업 방송을 했었어요. 뭐 라디오니까 뭐 이제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쭉 들렸는데 제가 그때 감명받았던 분이 뭐냐면은 그때 앵커하고 기자하고 선후배 사이일 거 아니에요. 야자 방송을 했다는 거죠. 네, CBS 파업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용마가 준비했습니다. 용마야. 그런 파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그런 파격이 있어야 또 그 기자에 대한 어떤 인간미도 넘쳐나고. 예. 아니, 그럼 새로 생기는 게 제대로 된 뉴스데스크. 예. 제대로 된 뉴스데스크. 제대로 뉴스데스크.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예. 파워업 PD PD 수첩. 수첩. 그게 이제 뭐 조만간에 내일쯤이나 동영상으로.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려주면서. 이게 MBC에서 파업한다고 해서 MBC 장비나 기구를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못 쓰죠. 그걸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다 그냥 지금 엄청나게 단속하고 있어요. 기자들, PD들이 자기 장비를 갖고 예. 만들어가지고 자기 컴퓨터에서 편집해가지고 가능해요. 근데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이. 제대로 뉴스데스크, 파워 PD 수첩. 파워 PD 수첩. 그다음에 아직 제목은 생각을 안 했는데 라디오. 버전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라디오를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희망 촛불 행사를 저희 MBC 주변에서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좀 일단 한번 좀 시범을 보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라디오를 한 하루에 30분씩이라도 본격적으로 좋네요. 좀 예. 할까. 긴장하셔야 될걸요. 아니, 전혀. 요즘 이게 자꾸 자꾸 지금 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에 있는 저 기자나 PD들을 자꾸 쫓아내다 보니까 이 저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요즘 밥그릇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밥그릇은 줄어들 파격이랄 여유가 것도 없고 저런 준비나 하세요. 그런 공중파에서 훈련된 인력이 왔는데 도저히 나는 검사한테 안 되는구나. 그런 굴욕을 느낄 준비나 하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파업을 하다가도 덜 지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예.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니까 근데 문제는 피드백도 있고 만약에 김재철이 물러난단 말이에요. 물러나고 더 악독한 놈이야. 더 악독한 놈이 온다. 예를 들어 김우령이 온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예측은 그럴 글쎄요. 수가 없죠. 예, 그럴 수가 없죠. 저희가 파업을 해서 김재철 사장이 나갔는데 네.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오게 되면 저희가 파업을 접을 수가 없잖아요. 더한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에 모르는 거죠. 아니,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파업을 접었는데 접자마자 다 잘라버려 막 신속하게. 또 해야죠, 뭐. 저희가 이번 파업이 11번째 파업이고, MB 정권 들어와서 5번째 파업이에요. MB 정권에서 절반을 했네요. 이때까지 MBC 역사상 파업을. 그쵸. 한 몰아서. 10년 좀 쉬다가 90년대 세게 좀 했다. 10년 쉬고. 그러니까 2005년, 6년에 입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년 파업을 했고 작년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MBC가 이렇게 됐어. 근데 하여튼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거네요. 11번의 파업에서 통산 그 승부 어떻게 됩니까? 몇 승 몇 패? 이게 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법률 개정 법률 개정 문제로 파업을 한 네. 3번, 4번, 5번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6번, 이번까지 하면 6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면 5번. 네. 5번을 이제 공정방송 문제로 싸워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이 3명이 바뀝니다. 네. 80년대, 90년대.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은 정국은 아니구나 참. 네. 누구지? 누구였죠? 그 사장이 예전에 50 인사. 강성구 사장이랑 그 전에 옛날 이진희 씨. 이진희 씨도 그때 물러났어요? 그때 물러나지 못했죠 그때. 예. 전두환 정권 때였으니까. 이진희 씨가 누구냐면은 80년대 때 전두환 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장이 전두환하고 인터뷰를 해요. 딱 카메라가 오픈된 다음에는 담배를 피면서 장군님, 요번에 장군님 고향으로 저희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이 그쪽 찍어야 되고 저쪽 찍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 제작 지침을 내리는 그런. 자상하네. 응? 사람이 성격이 자상하구나. 그렇구나. 이번에 끝장을 보는 거구나. 네. 그러면 사실 올해가 MB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끝장을 못 보면 그럼 MBC는 MB 정권 하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한 방송국으로 기록이 남겠죠. 그쵸. 이거 충분히 유린당했는데 네. 마지막까지 찍소리도 못한 거지. 여기서 지나가면 아니 찍소리 계속 했다니까요. 안 지금 들렸어요, 5번째 파업이라니까.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게 MBC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SBS 항상 상업방송이었고 적당히 어떤 정권 하에서든 자기들 나름의 줄타기를 해와서 살아왔다면 KBS, MBC는 그 정권의 영향을 많이 MBC는 덜했지만 KBS는 많이 받아요. MBC는 이번에 아주 결정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KBS도 이 파업에 동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정권 차원에서 일어난 동참할 거예요. 지금 입셨어요 거기 가서? 아니. 파업을 사죄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량이 높아질까봐 걱정인데. 그렇죠. 네. 네. KBS 내일부터 투표해가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찬반 투표 결과 나오고, 그리고 어제 오늘 기자들이 제작 거부 찬반 투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되면 그 결과도 나올 거고요. KBS, MBC가 동시에 파업해서 연대 파업을 한 적은 없죠. 그런 적 없죠. 네. 9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한 번 있었어. KBS가 그때 서기현 사장이었나요? 서기원 사장. 예, 그때 MBC가 이제 동조 파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KBS가 또 한 번 저희 거들어 준다고 한 번 파업을 한 적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동시에 시작해갖고 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서로를 도와주느라고 한 90년대 초반에. 그렇죠. 지원 파업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 회사에서는 이슈가 안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사가 다 이슈가 되잖아요. KBS가 그렇죠. 지금 빠르면 이달 말 27일쯤 아니면 그 한 주 뒤쯤 파업에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다 했으면 좋겠다. 다 해서 다 낮은 값 싸면 어떡해. 뉴욕타임즈야 우리가 메이저가 되는 거야. 이거 뉴욕타임즈도 이름 바꿔. MBC 뉴스데스크로. 그래서 그분들 다 여기 와서 하면 되나. 네.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 이런 것도 좀. 뭐 국민들에게 바라야 자기들이 잘하면 되지. 너무 식상해. 아니 이게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각오를 말하라 그래. 네. 뭘 바래 우리한테. 각오 겸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분들. 예. 글쎄요, 저희는 뭐 어차피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언론이란 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했다고 뭐 얘기할 거 전혀 없고요. 이번에 싸움은 근데 저희 자존을 건 싸움이에요. 그리고 MBC 10년이 걸려있는 싸움이고 우리 2000년 이후에 입사한 젊은 우리 후배들, 젊은 조합원들이 이 싸움에 가장 열심이고 뭐 집행부라고 뭐 저희가 앉아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의 그 뜨거운 열정에 비할 바 못 되고요.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UCC 저희 그걸로 밥 먹고 사니까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잖아요. 내일 또 저희가 으라차차 MBC 그래갖고 장충체육관에서 판 한번 또 크게 벌리는데 한 3월 중순쯤에 날 쫙 풀리면 광화문에 한 10만 명 촛불. MBC를 위해서요? 아니요, 저기 그때는 이제 MBC와 KBS, YTN 3사까지 공영방송 문제로 그냥 한번 행사를 해야죠. MBC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니 저희가 그 시즌 2야 우리가 뭐라고 제목을 정했어? 뭐 공연. 어. 나는 꼼수다. 버전 1.5. 오늘 1.5? 네. 공연은 이제
전국 투어를 또 한 번 더 해요. 근데 그 마지막 공연이 서울광장인가? 그렇지. 4월 11일이니까 4월 7일. 그때 다 뭉쳐서 하죠. 그때까지 파업하라고요? 아니 그전에 그만둘 것 같아요? 그전에 그만둘 것 같아요? 그때가 해결 안 나. 미쳤어. 지켜봐야죠. 아유, 이제. 저거 총선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저쪽에서도. 진실이 아니, 오늘 어떤 저기 그 보직부장들도 내려왔어요. 지금 MBC 역사상 보직부장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오늘 저기 보도국의 보직부장 세 분이 그 사회부장, 그 문화과학부장, 국제부장 세 분이 지금 그 보직 보직은 던지고 사측에서 임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운이 느껴진 거죠. 이길 것 같다. 그리고 이러다가 나만 남고 죽겠구나. 아니 루비콘 강 이쪽에 나밖에 없구나 이런 거. 그 92년 당시에 그 파업 그때 필름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이진숙 홍보국장도 꽤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이번에 그분은 뭐 파업에 동참할 마음이 없습니까? 보직 자시니까 아마 그건 좀 힘드실 지금 대변인이신데요. 그 네. 김재철 사장.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분은? 원래 직접 좀 물어보셔요. 그랬어요. 원래 좀 물어보죠. 성향도 그랬어요. 원래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무래도 이제 저 이라크 종군 기자 네. 그 생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쪽을 취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친 이라크적인 친 이슬람 반미적인. 네, 반미적인 그런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구나. 예. 이건 여담이긴 한데 엄기영 그 전 사장의 정치적 색깔이 그랬다 하는 점에 있어서도 뭐 다소의 뭐 의아해하고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토론회에 나가서 저렇게까지 바보였나. 그래도 MBC의 간판 13년인가 14년인가. 그러니까 MC를 했는데 저렇게까지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는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걸 우리는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엄기영 사장이 만약에 다음 총선에 나온다면 그때는 투명 프롬프트를 개발해서 목에 걸고 나오지 않겠느냐. 2008년, 2009년에 그 양반이 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어차피 광우병 촛불 MBC가 불 지핀 건데 엄청난 이제 탄압과 보복이 예상이 돼 있던 거였는데 그 양반이 온몸으로 버티면서 지켜준 거는 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YTN과 KBS가 엄청나게 유린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딜레이 시켜주는 네. 방패 역할을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얼르고 아니, 이제 그 양반이 내가 아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착한 분이에요. 좋은 분이시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사귈 것도 아닌데. 그냥 안타까워. 그래서 정말 겸손한 분이기도 하고. 한마디만 더 보태면 안 네. 될까요? 그 요번 싸움이 쉬운 싸움 절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김재철 사장을 이제 MBC 노조 파업으로 물러나게 한다면 그 다음으로 KBS 김인규 사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고 YTN의 또 사장도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MB 정권이 완전히 이제 관뚜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쪽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쉬운 싸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총대 메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성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MB가 장악하고자 했던 그 방송들 순차적으로 뭐 YTN하고 KBS하고 MBC하고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첫 출발인 거잖아요. 네. 성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일반인들이 뭘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이걸 제대로 뉴스데스크를 많이 봐서 이걸 만드는 사람이 독립해서 회사를 세우길 원하세요? 이걸 많이 보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네, 지금 조회수가 40만이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오, 네. 누적 조회수가 예, 지금 1회에 대한 조회수가 저 그렇거든요. 종편 4사 합친 시청률보다 훨씬 훨씬 높죠. 지금 종편 시청률은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미. 종편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맞아요. 백낙총 선생이 진보가 사는 길이 뭐냐? 이명박이 집권하는 거다.
정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응원하고 있으니 힘 빠지지 말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마이클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많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왜 그걸 보면 왜 우리가 파업을 했는지, 그동안 우리가 왜 어떤 것들을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이 느끼실 걸로 생각을 해요. 느끼고 혼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저희 회사 주변에서 이제 촛불 희망 촛불 행사, 그 다음에 그 내일 콘서트 이후에 한 3주 정도 뒤에 다시 뭔가 하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혹시 뭐 돈이 많으신 분은 좀 성금을 좀 보내주셔도 좋고. 네. 제작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 트위터가 세이브 아워 MBC거든요. 골뱅이 세이브 아워 MBC인데 그거 팔로잉 해주십시오. 시민들과 뜨겁게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머리 싸매고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 내부의 동력도 살아나기 힘들고, 밖에서도 얘네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 생각을 해도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뭐 클릭해서 보는 거 말고는 이거 정말 잘 돼야 되겠구나 생각해도 자기 블로그에 쓰고 말면 뭐 이게 서로 그 소통이 안 되니까 힘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저희 그 지금 방법을 찾아내서 100명의 파업 프로그램 준비. 분명히 모여서 네. 이걸 만들고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파업 중이죠. 이거는 더 그 정규 방송보다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딱히 그 방송 심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좀 파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저 자기들이- 야자트고. 자기들이 평생 닦은 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실은 그 B급으로 혹은 우리가 해야지. 왜 그러지? 아무리 B급이어도 우리만큼 B급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영업 기밀을 잡고. 8.5급이야 그래봐요.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실험적으로 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봐야 몇 개월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예. 네, 이 시점에 기왕에 나오는 거 굉장히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도 네, 저희가 뉴스데스크를 하는데 어느 한 구석은 계속 웃음을 자아내는 장치가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1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웃음 자아낸 게 김재철을 찾아라거든요. 김재철을 찾아. 예. 그러니까 1탄에서 리포트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상득 의원 이천 땅 네, 그렇죠. IC 개발 문제,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가계 비리도 이런 약간 이제 묵직한 그런 그 리포트 하고, 그다음에 김재철을 찾아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히트를 쳤어요. 제일 거의 B급 한번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제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봐드리죠. 네, 그게 이번에 또 나갑니다, 2탄에서. 2탄 내일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뉴스타파하고 되게 해직과 파업 언론들이 경쟁하고 있어 서로. 우리가 더 웃겨, 더 재밌어, 더 진짜야 이러면서. 그래봐야 우리한테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